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고구려의 수당 전쟁에 대해서 배워봤죠. 오늘은 고구려가 수당 전쟁을 맡고 있었던 사이 백제와 신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삼국 통일의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싸우고 있었을 때 백제는요, 당시의 왕 이름이 의자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의자왕은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을 보고 서양에서는 카사노바,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의자왕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백제가 멸망했었을 때 의자왕의 후궁 3,000명이 당나라 군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낙화암이라는 곳에서 3,000명이 투신해서 자살을 하셨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 기록을 보고 의자왕은 굉장히 사치가 심하고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왕이었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낙화암을 선생님이 실제로 가봤는데요, 굉장히 작고 좁아요. 3,000명이 정말로 여기서 떨어진 것인지는 사실 신라의 승리한 측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믿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자, 그럼 당시 의자왕은요, 이전에 신라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했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백제의 의자왕은 수나라와 당나라에 연달아 싸워서 승리를 이뤄나가는 고구려와 서로 협동을 해서 신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당시 신라가 당나라와 교류할 때 가장 거점으로 중요했었던 당항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이 당항성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당나라와 교역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 거점이었는데, 의자왕이 이 당항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신라의 끊임없는 방어에 결국 당항성은 함락시키지 못했고요. 다만 신라 수도인 경주로 이어지는 길목, 가야 쪽의 길목에 만든 중요 거점이었던 대야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이 대야성을 의자왕의 백제군이 공격해서 이걸 함락시키면서요, 신라의 경주는 백제군이 맘만 먹으면 며칠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위치하게 됩니다. 이 대야성을 말고도 의자왕은 총 40여 개에 달하는 신라의 성을 뺏었다라고는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신라가 느꼈을 위기감이 얼마나 컸을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대야성의 성주였던 김품석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신라의 떠오르던 라이징 선이었던 김춘추라고 하는 왕족이 있었어요. 이 김춘추의 사위가 바로 이 대야성의 성주였는데, 이때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자신의 사위와 그리고 또 김춘추의 딸이 함께 백제군에게 살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대야성의 함락 사건 이후로 궁궐 기둥에 멍 때리고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는지도, 그리고 물건이 가까이 오는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시름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김춘추는요, 이런 백제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외교 활동을 떠나는데요, 첫 번째로 떠났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로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던 곳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요게 1차. 자, 고구려에 도착한 김춘추는요, 당시 영계소문이 세운 보장왕과 영계소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백제의 공격을 막을 군사를 요청하는 김춘추의 요청에 고구려 영계소문과 보장왕은 이전에 고구려에게 뺏어갔던 충청도의 중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령 이북의 땅 모조리 되돌려주면 군대를 보내주겠다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김춘추가 이 얘기를 듣자 그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거절하자 영계소문과 보장왕은 김춘추를 고구려의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이때 위기를 느낀 김춘추는 이때 고구려의 가장 이제 보장왕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신하를 한 명 불러서 살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고 고구려의 신하가 갑자기 뜬금없는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바닷속에 용왕님이 계셨는데 아프셔가지고 무엇이 필요했죠? 그렇죠, 토끼의 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라가 위로 올라가서 토끼를 데리고 오니 토끼가 간은 사실 밖에 두고 다닌다라는 말에 속아 토끼를 다시 올려버렸더니 도망가 버리는 별주부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춘추는 다음날 고구려 영계소문과 보장에게 중령 이북의 땅을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신라에 가서 설득시키고 약조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풀려나서 김춘추는 고구려에게 약속했던 땅을 줬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그래서 1차 대외 외교 활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신라의 김춘추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고구려가 아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바로 안시성 전투 이후에 시름에 빠져 있었던 당나라 태종에게 김춘추는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당나라에 도착하니 당나라는 김춘추를 아주 환대했다고 합니다. 당태종도 고구려를 공략했을 때 신라가 파트너로 필요해, 신라 또한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당나라가 필요했었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장악한 뒤에 대동강을 기점으로 대동강 이남은 신라에게,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가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서로 동맹을 만들게 되죠. 이 동맹의 이름이 신라의 뒷글자를 이제 앞에 써서 라인데 두음부촉으로 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당동맹이 만들어집니다. 나당동맹. 자, 나당동맹을 결성한 당나라와 신라는요, 먼저 백제의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백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해요. 당나라군이 이제 백제 영역으로 상륙하자 놀란 백제의 의자왕은요, 신라가 당나라 군에게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제의 장군 개백장군을 보내서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맞붙게 합니다. 백제군은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개백장군이 신라의 김유신 부대를 맡게 되는데요. 이때 백제 개백장군이 동원된 백제의 결사대 수는 5천, 그리고 김유신이 이끌고 있었던 부대는 5만 명이었다고 하죠. 개백장군은 황산벌에 나가기 전에 본인 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당나라 애들에게 모욕을 당할 바에 쾌하게 죽는 게 낫다라는 말로 가족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황산벌 전장으로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군과 신라의 5만군과 백제 5천결사대가 몇 차례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보다 기적적으로 10배나 적었었던 이 백제의 개백장군의 부대가 4번 정도로 이겼다고 전해지죠. 이에 결국 사기를 올리길 필요했었던 김유신은요,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김흠순의 아들 김발구를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조카죠. 그 친구를 적진에 돌격해서 약간 자살 공격과 같은 공격을 시켜서 죽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장군이었던 김품일의 아들 16살의 관창을 적진에게 돌격시켜서 신라군의 사기를 이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창의 죽음으로 신라군인들은 굉장히 큰 분노를 하게 됐고, 마지막 김유신의 총공격 명령에 따라서 개백장군이 이끄는 결사대들을 황산벌에서 격파했다고 전해지죠. 결국 김유신의 신라 부대와 당나라 부대는 나당 연합군이 합류가 하게 됐고요. 결국 이들의 공격에 힘입어 백제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현재로 따지면 독립운동과 같은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때는 일본까지 지원군을 보내줘서 전투가 벌어졌던 백강이라는 곳에서 일본군, 그리고 또 백제 부흥군, 그리고 당나라군과 신라군, 이렇게 국제적인 군들이 전쟁을 벌이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를 백강전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백강전투에서 백제 부흥군은 결국 패배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점지였던 주류성이 함락당하게 되면서 결국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백제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요, 다음번에는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당시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당시 첫째였던 연남생과 둘째, 셋째 아들들 간에 서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이 다툼에서 패배한 첫째 연남생이가 당나라에게 이제 협력하게 되면서 고구려 공격을 도와줬기 때문에 고구려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내분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도 백제와 마찬가지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특히나 고건무라고 하는 장군이 당시 보장왕의 서자였던 안승을 이끌고 부흥운동을 벌였으나 결국 안승이 신라군에게 항복하면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당 동맹은 결국 본인들이 목표로 했었던 백제와 고구려를 모두 멸망시켰고요. 그 결과 이제 한반도 전역을 이 나당 동맹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약속대로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 거, 대동강 이남은 신라 거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당나라 애들은요, 갑자기 대동강 이남이었던 멸망한 백제 지역에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당나라 행정부처를 설치하게 되고요. 고구려에도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행정부처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한 발짝 나아가서요, 바로 같은 동맹이었던 신라 땅에 당나라 애들이 계림도독부라고 하는 행정부처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한반도를 나누겠다라고 했던, 만주 한반도 지역을 대동강 기점으로 나누겠다는 나동 동맹의 약속을 어기고 당나라가 이 동북아시아 일대를 전부 다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이 보여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신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당 동맹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결국 신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사항을 취하게 됩니다. 첫째, 백제 유민들에게 관직을 나눠주면서 신라군과 한 팀이 될 수 있게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고요. 당시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신라군이 지원하면서 당나라에게 대항하는 고구려의 힘을 키우도록 하고, 당시 신라에게 항복한 고구려의 왕자 안승을 고구려의 왕으로 책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백제의 유민과 고구려의 힘을 하나로 합친 신라는요, 결국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당나라의 서쪽 지역에 있었던 토번이라는 나라가요, 실크로드를 장악하면서 당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나라는 부대를 둘로 나눠서 서쪽 토번이 견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파견했어야 됐고요. 이 틈을 타서 신라는 내소성이라는 곳과 그리고 기벌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당나라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당나라 애들을 대동강 이남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신라는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죠. 이 신라의 삼국통일에는 몇 가지 의의와 한계가 또 같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의의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로 합쳐서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라는 점이 의의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당나라 애들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야욕, 당나라의 야욕을 신라의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해서 막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한계 또한 존재하죠. 외세의 도움을 받았다는 한계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동강 이남으로 한정된 통일신라, 그러니까 대동강 이북의 광활한 고구려 땅을 결국 잃게 되는 통일이었기 때문에 한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국통일 중 가장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놀랍게도 백제와 고구려를 물질르고 심지어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마저 격파하면서 통일의 주인공이 됐었던 사건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삶을 살다가 보면 친구나 주변 경쟁자가 나보다 훨씬 앞선 것 같아서 경쟁을 포기하는 일도 있지만 이 신라의 경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최선의 자세로 노력하다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나가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를 나당연합군 아이들이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요, 당나라애가 약속과는 다르게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각각 설치한 기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적상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통일신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봐.